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파금이 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토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줄 테니까. 그리고 봄에 생기는 어떤 감기 같은 것이 전부 다 이 파금이 서로 넘어갈 때 그 운동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런 고통. 이 과하고 토하고 관계는 나아주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토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마다하면은 무조건 근약, 그다음 수약, 토약 이렇게 섞어. 다 같이 하려면은 예의에 밝고 예의, 상식, 하여, 명예 이런 심이 강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예시를 사회적으로 같이 그물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토다하면 무엇을 방해하겠습니까? 수류를 방해하겠습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토닥하면은 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금도 사실은 활동을 제대로 못하도록 해가 토닥하면 대체로 그 제구, 전택의 개택에 있어서 부자로 이렇게 사람이 같지만 대체로 수라고 하는 지혜요, 기에 대해서 장창고를 방해하기 때문에 머리가 근데 포도 나름이죠. 포도도 그 진술송에 따라 그 성질이 차별적이고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 일반적인 어떤 예로 성향은 포가 많을 경우에 대체로 술을 방해하고 그리고 포다할 경우에는 대체로 좀 잔질도 좀 가는 편이죠. 포라고 하는 것이 참 골 때리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잔변도 좀 많이 만드는 게 포다하는 것이죠. 대체로 수일주에 토다하면은 물을 날 때라는데 토다할 경우에 조하면 대체로 당뇨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토가 땅바닥에 놀고 있을 때 대표적으로 개미라든지 요런 일주에 주위에 술, 사 요런 것들이 모여있을 요런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에 여기 수기가 되면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계속 물로 끓이면은 단맛이 나는 호성이 발생해요. 그게 근데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까 이게? 그 의학적인 논리에.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요런 예를 보면 대부분 다 당뇨가 인계양수 수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로 이렇게 토다하거나 같은 토다더라도 이로써 괜히 일주에서 뭐 축축이 뭐 가직기가 이런 돈에 얻은 당뇨보다도 비슷해하고 올라오는 그런 점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는 그거 심각하죠. 토다의 해를 그리고 그걸로 위에도 이렇게 솟구쳐 있는 경우에는 보면 혈액 자체에 어떤 문제를 가져주는 이런 것들이 보통 토다하다는 것은 골치 아픈 것도 많이 못 웃고 때를 보면 됩니다. 혈액이라든지 재산을 이런 걸 주축이 좋지만 또 문제거리도 항상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토끼리의 비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토는 그 성질 자체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는 모양들이죠. 아주 중세자요 중화자인데 요놈끼리의 비겁 관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것을 할 때는 끊임없이 이런 활동을 갑이면 갑 또는 쟤라고 하는 개를 반다시키고 그럴 때도 요놈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해도 뒤로 요놈도 아주 강하게 쫓아가야 되는데 요 둘이는 기본적으로 동적이지만 전적이니까 의해가 많이 가해지게 되죠. 그래서 토끼리는 결국 본모술조나 의해가 좀 많이 가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이 안으로 속골좀 닫는 게 이 토끼리의 그 갈등이죠. 그래서 대체로 기일주에 태어난 경우에 명조가 좀 하면은 음흉하다. 기일주들은 자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그게 나쁜 쪽으로 쓰여지면 다 음흉하다는 소리 듣지.
모토는 상대적으로 양성이니까 자기 저희 운동제를 기토가 모토의 기호는 어떻게든 서로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고 술수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운동하다라고. 코가 마르면 다이어트 볼이 아픕니다. 김 대통령 팔자도 코가 6개나 되는 팔자입니다. 볼 안 아플 수 없는 그런 경우를 갖추고 이제 다행히 지술 승리 3연하는 객을 갖추어가지고 다이어를 쓸 수 있는 어떤 논리가 있기 때문에 큰 세력의 백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대체로 제공하지만 잔질이나 인간관계의 보육 상생의 작품을 안으로 지니고 금다하면 금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종합성물, 혁명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종합의 논리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투쟁의 논리가 강하다. 만약에 목화가 문관이라면 금은 무관에 속다. 그래서 이제 금다할 경우에는 금이 갖는 속성이 결실 수렴이면 반면에 숙사를 기울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수명이 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다하는 수명이 예. 수명이 길고 짧음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악사하는 경우가 악사는 나쁜 모양으로 죽는다는 거죠. 길로 가다 같이 죽든지 점이 많으면 그 다음에 또 금다 때문에 의학적으로 분해를 시키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감금이라는 원래 금이라는 것 자체가 화려한 문명과 그 생활의 틀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결실 수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활동에는 좋은 계절을 많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벽, 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벽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는. 물론 뭐 금단하면은 또 목약해서 들어갔습니다. 금단 목약은 간장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각을 내는 말은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기가 있대. 그게 결실을 그러니까 소발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소발까지. 신금 글자까지는 참 좋은데 유금이 이제 볼 때 되는 거죠. 유금이 들어가면은 유금 중에 이제 이게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8월 15일 우리가 이제 운수전한 제입니다. 요거 전에 대부분 수술을 다 마쳐요. 그 다음에 요 이후에 8월 15일 이후에 요 유금은 전부 다 해주기는 됩니다.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을목은 저도 설명했지만 꽃술도 내고 결실을 위한 꽃술도 내고 잎도 되는데 역과 화가 나되는데 요때 요 신금은 요놈의 똑같은 을이라도 요 신금은 전부 다 을경 이루어지고 요 잎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금의 결국은 결국 신금이죠. 그 상에 결국 다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왕성한 어떤 대사 활동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게 이 신금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항상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좀 바꿔서 그런 얘기가 사, 유, 축 이런 글자들이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팔자에 그걸 신경을 바꿔서 금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금이 또 많으면요 또 둔합니다.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사람.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관들이 금이 많고 화를 관으로 쓰는 사람들이죠. 금이 많고 화를 관으로 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경술에 6월에 정축이다 이런 형태일 때 이런 형태일 때 대부분 이 어깨에 이렇게 강한 금기를 안고 이게 양인이라고 얘기 됩니다만 이때 양인을 만나서 겁자를 만나서 제어할 수 있는 어디는 뭡니까? 인수로 타협이 안 되겠죠. 엄마한테 가 물어보자가 아니고 야 법으로 따지자. 이런 형태일 때 가장 무관들이 많고 조직 폭력배들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조직 폭력배들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요 놈을 거들어주는 4, 5, 미 대원으로 갈 때에는 쉽게 장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또 물론 요 놈을 괴롭히는 대다축 이런 놈을 만났을 때, 그 정관에서 결정적으로 대축이나 임자 이런 걸 만났을 때는 소년에 만약 이런 놈을 만나서 갔다면 독복을 이기겠다고 식신상관 아닙니까? 지마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양인하고 타협하는 논리가 하던 논리가 뭡니까? 만일 거들어서 단청에 가서 물어보자가 아니고 결국 식상으로 가가지고 막 같이 싸제끼고 놀자 이거죠. 요런 본연의 이런 놈을 만나버리면 독복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요런 더러운 놈을 맞닥뜨려 되면 정화가 오갈 데 없이 끝에서 동황이 밖에 왔을 때 까맣게 들어앉아요. 안 그러고 악사는 금이 뭐 이런 경우 경술이 아닌 경신 막 이런 식으로 금이 굉장히 많을 때 비급의 논리가 나가는 것은 하늘의 논리가 나가다. 이럴 때는 악사한다. 칼부림 속에서 둘 다 칼 들고 설치는 존재는 틀림없는데 이렇게 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도폭 식상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때 항상 뭐냐면은 요놈의 논리를 쫓아간다는 대우의 논리 요 글자 자체가 화제는 개를 가지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 뭡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고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근데 요 유금하고 살아야 돼. 신금하고 살아야 돼. 병관이 있으면 또 더 알아야죠. 병관은 호랑이가 사는 동네니까 내가 항상 무장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무장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그랬는데 결국 운을 보니까 전부 다 니네 할 것 없이 야 여기 오줌 넣을 곳이 있다. 싸러 가자. 그러니까 막 빼걸리는 모니가 주 사대끼리 이게 이제 오토바이로 붙여 이거 독복까지 전부 이 비급해왕의 상관을 쫓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명예로서 손상을 당하는 예고 요게 만약에 없고 그래서 경진 정도 되고 땅바닥에 오가 있어요. 요때는 요놈한테 다 물어보자 해라 그래요. 그럼 요거는 천전은 유자해라고 했죠. 천전은 유자해라고.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거는 마치 명예손상 정도로서 끝나고 까막사고 되어서 나오도 그러면 끝나는데 요럴 때에 자수가 와서 오를 짓밟았다. 이걸 바로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피와 고기가 완전히 절단나는 거죠. 지전은 금요하라. 땅바닥에 있는 거는 그 급하기가 불가같이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요놈이 겨우 오한테 가가지고 제가 들어오기만 하면 어찌 됩니까? 가불이 들어왔다 이러면 항상 저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또 들어오기 위해서 풀도 그래 버려지고 또 요놈이 없으면 또 물을 쫓아가가지고 이거를 하자 하다가 또 제가 그러면 이것을 겨우겨우 내 자신을 규제해가는 논리가 뭡니까? 요놈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실질적인 보스라 있죠. 보스고 요놈은 부상적인 거니까 실제로 관성이요 불기다 그럼 요놈을 쫓아가서 물어봤는데 결국 어느 놈이 요거 짓밟으면서 결국 나도 결국 이 타강 소스에 젖어가지고 결국은 죽은 거라는 사람이 더더욱이 그것이 일지에 가까워져 있을 때 요거는 세가 되고 요거는 권이 되거든요. 요런 모양이다. 요거는 내한테 권이라요. 내가 깔고 하던 자리에 내가 권세를 안 꿨으면 내가 오야 돼. 드러난 여기 천간으로서 사회적으로 드러난 뛰어난 면은 아니지만 땅바닥에 있는 것은 내가 실질적인 힘이라 해야지. 그런데 요런 거는 그때 뭐 결국 인마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내가 못 알아봤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요거는 요런 모양은 떼거리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긴 거고 요 뒤집이 있을 때는 결국 내가 본으로서 내가 보스인데 그 동네에서 보스인데 결국은 엄마들 다 내려갔다 동기가 결국 내가 그 조폭사의 투기만 주고 요건 공동의 목적을 향해 가다가 정말 보시고 그래 있는 싸기로 하는 요런 거는 꼭 죽는다고 보기 힘들겠죠. 꼭 죽는다고 보기는 아직 죽은 게 다름없다. 이렇게 보고 요거는 자기가 경호위 같은 거 100% 죽는다. 그래서 아무튼 금다하니까 이 종국의 성질이 강해서 좀
큰 일을 이뤄내기도 하고, 또, 대단한 상을 탔다. 이게 이제 금다의 개죠. 금다 하면은 술을 먼저 봐. 이게 뭐든지 강요하고 완하면 무조건 그래서 우주식이 자가 있는 거야. 그럼 반드시 그것을 반기를 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요놈이 많기 때문에 뭐의 논리가 없습니까? 이런 친구들. 타협과 인수, 어질다라고 하는 말과 안 되면 다 해보라 이거네. 말과 뭐 설득하고 말과 안 될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살기를 띄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양감을 더 하고, 은금을 더. 그 다음에 수다할 경우, 수다하면은, 파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는, 파가 약해질 때 보통 이 팔자상에서 보면은, 화도 약하고 토도 약하고 공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토가 약하면 토를 하고, 수가 왕성하면 두분 다 토비지 생겨. 떠돌이 팔자. 단지 목이라는 식상이 숨어에 좀 드러나 있으면 서로 그 재능이 탁월하다. 아무튼 그 표류라고 하는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또 수가 많아서 화가 심하게 깨어져 있으면 보통 우리 사주학에서 볼 때는 눈이 밝지 못하고 수다화해서 화가 약하면 눈이 시력이 밝지 못하고 그 다음에 행동력이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활동력, 행동력 이런 것도 떨어집니다. 화가 많아야 적극적인 활동력, 행동력이 있는 거,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심장에서 오는 게, 심장이 약해서 오는 게 이런 것도 이제 물론 분석이 됩니다. 주로 드러나게 오는 것은 시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토가 약해서 오는 비위가 허약해서 오는 게 그런 것들. 땅바닥에 특히 수가 많으면 비위가 굉장히 허약해서. 그리고 깊어있거나 묻어있을 때 땅바닥에 묻어줄 좀 덜합니다. 깊어있을 경우에 땅바닥에 차가울 경우에 반드시 폐자축 이런 걸 차가 있다면 대부분 다 폐자축을 거드는 으로 가서 대부분 다 위장을 한 번씩 칼을 대야 돼요. 그렇고 수가 많다는 건 오만 걸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축자 이런 것이 많아서 너무 차갑고 가져갈 때 붙일 때도 그렇게 많습니다. 수다 도리어 이제 축 이런 자가 많을 때는 좀 너무 차갑기 때문에 조해서 봐서 너무 차가우면 열기가 또 위로 떠오르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뭐지 않겠습니다. 한 5분만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요 내용에는 식상을 만나면서도 가버리더란 말이죠. 우리 수명이 가버리더라. 요럴 때 결국은 뭐냐. 그래서 만약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럼 체질론에만 의해서 결국 약을 쓸 수 있다면, 결국은 언제 와도 그 약을 씁니다. 언제 와도 그 사람에게. 그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변화의 운기론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 그 자체만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한다, 이거지. 답을. 그럼 요놈은, 그러니까 답은 요놈 반대편에 항상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답은 요 글자에 의해서 병이 왔다면 약은 반드시 반대편에 있다. 그럼 여름에 덥을 때는 뭐가 약이야? 차가운 게 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 변화로에만 너무 집중해 있고 있는 것이 무기로 있다. 그 다음에 체질로는 고정적인 용어에 의해서만 약이 정해진다라고. 그러나 명리도 용신설에 의해서만 우리가 용신을 정한다면 요게 죽을 때까지 오거래요. 죽을 때까지 요게 용신이다. 그럼 요때 왜 정신인지 조심을 해야 되죠. 요때 그런 대로 살았고 지금 정화가 이렇게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 16술 후에
절단 나게 되면 도리에 마누라가 장사해서 돈 부자거든. 이런 중에. 그런 대로 잘 벌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노다지를 캐자. 가버리죠. 그럼 요럴 때 결국 약은 어디? 여기 요소의 요소하고 여기 있는 요소하고 결국 끊임없이 그렇죠. 그럼 저럴 때 약을 써도 못 살리니까. 어디에? 요럴 때에 몽탱이처럼 돌아버리면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벌리면 돼도 혼자 놀아야 그 돈을 좀 해내야죠. 그 약을 조금 비싼 약을 먹이가지고 돈을 다 빼내고 그런 경우에 결국 죄를 덜어내는 게 죄가 지금 보는 게 이런 케이스는 형이 이제 의사니까 나한테 약 다 먹고 그런 돈은 자꾸 살살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돈을 안고 가면 이 발자에 이윤을 안아가지고 큰 돈을 안고 가면 많이 미치다. 오늘 전혀가 동생 불러갖고 딱 앉아고 네가 이러니까 요때 돼갖고 나이 40대 되고 50대 정도 됐으니 이래라 이러고 저는 법사가 아니고 인술대원이라고 지금 인술대원이랑 나도 안 끝난다. 아주 적어줘야 되는 거야 딱 그래가지고 보통 몇 년째 말을 못해. 많이 안 돼. 왜 말이야? 이 돈이 지금 요렇게 마양성을 잃었거든요. 마양성을 잃었다면 이게 지금 누가 말을 해도 결국은 설득이죠. 이 정화가 진짜가 하고 자기가 지금 확신을 못 갖거든요. 이 정화기 자기 인술대원 넘어갈 때까지는 많아. 인술에서 적어도 힘자가 풀어지는 정도의 운을 나야만이 그만이 그렇죠. 그렇게 나야 내명년 지나야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우리말로 시간이 좀 들겠네. 그래야만이 이게 이제 요놈이 풀어지면서 오는 이제 판단이 선정돼 있어요. 서로 가다가 이제 신유운이 들어오면 수금에 결국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버렸고 현재뿐이었는데 영탄 마누라 같은 게 갈고기 있었고 거기다 연운에서 딱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인연이 오면 바로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은근슬쩍 막 끄달려가서 갔거든요. 요운에 이제 그래서 요운의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은하로도 완전한 설득을 할 수 있고 그 오정으로도 완전한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상황과 때에 따라서 결국은 돌려야 돼요. 그렇게 결국 사만론을 잘 들여다보면요. 민심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이곳에 살 수 없음으로 또 옮기고 신선이 한시를 산다는 말 들어봤습니다. 죽어서 사는 극락은 고정되어 있지만 신선이 이 불로장생하는 걸 하려면 끝까지 이 산업을 자기 피와 살이 결국 살아나는 곳으로 끊임없이 옮겨나가야 되죠. 역마를 만났을 때는 결국 그 자리에서 거절당하게 돼요. 옮겨야 돼요. 다음에 왔으면 불로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또 시원한 그대로 가야 돼요. 천지가 이렇게 계속 운명을 불안하면 결국 가는 법도 그런 불안하면 신선의 사는 집은 없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변하냐 고생이냐 이게 이제 뭐 의학계에서도 수질론이 무시하는 의기론이 무시하는 뭐냐 거의 잘 모르겠어요. 이 육친을 이해할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육친에 따른 논리에 섞어서가십시오. 그러니까 비견의 논리. 그 비견의 논리는 뭐냐? 경쟁과 농업의 논리. 농업을 끌어내는 논리도 되고 또 농업을 하게 되는 논리도 되고 경쟁의 논리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팔자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논리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룹화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쉽다. 그 비견 격제가 많을 경우에는 농업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논리. 우리가 고정론에서 찾아볼 때 비견업체가 많으면 그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견이 많은 건 결국 어느 문때 발복을 합니다. 관이나 식상이. 그 다음에 재운 때는 먹을 때도 안 나쁘게 되고. 근데 그 관을 쫓아갈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직을 선택할 때고 비견을 선택할 때 갑니다. 근데 팔자가 보니까 생겨 있으면 쉽게 그 논리에 적응을 하기 쉽거든요. 나쁜 눈에는 동업을 하고 좋은 눈에는 조직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제 비겁이 많아서 그 해가 있는 팔자는 하지 말아라. 답을 기본적으로 고정지에서 갖고
그런 겁재가 많은 경우는 더 심한 거죠. 그 겁재는 결국 약탈의 논리까지 갔어요. 그게 비견은 결국 동일한 방향성에서 결국 같이 해먹고 같이 분배하자. 겁재는 결국 서로 반대 방향에서 찢어먹는 거니까 이미 작은 것도 찢어먹고 보통 찢어먹는 거죠. 이 찢어먹는 것이 결국 내가 뺏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거를 또 뺏어오는 논리로 겁재가 그런 발전 무식한 사주를 보면 도둑과 함께 사는 논리가 있거든요. 겁재가 비견겁재가 많은 경우 남자일 경우에는 대체로 서연이 받죠. 그럼 비견이 맞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갑을 준데 또 갑이 있다. 비견이 많은 데는 만약에 처 입장에서 기토 입장에서 볼 때 요것도 헷갈려. 요것도 내 남편과 저것도 내 남편과 항상 남편의 마음을 흔들게 되죠. 그러니까 처처의 자리가 불안하게 됩니다. 비견이 겁재가 많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있는 건 없고 내 거든 네 거든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로 두고 상을 관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것이 연월에 몰려있으면 본인의 제기. 본인의 제기는 뭡니까? 본인의 제기는 어렸을 때 성혼 이전에 여자 이름을 두고 서로 확인을 맡는 겁니다. 그럼 여자의 경우는 뭐냐? 비견겁재가 많으면 보호하는 그 남편을 여자 팔자의 비견겁재가 연월에 가까이 있으면 제7호 가든지 자기 남편 하나를 결국 빼앗겼다가 자기가 결국 사귀게 됩니다. 아니면은 있던 남편도 결국 빼앗기게 되잖아요. 비견겁재가 많으면 그런 폐해가 발생한다. 그다음 식신이 많은 경우는 식신은 결국 자기의 빼앗는 기운을 내놓는 것이지만 결국 뭐라고 독이 내 기운을 가장 좋은 기운을 도둑당하는 거죠. 식신이 너무 많으면은 대체로 상관처럼 이 관을 손상시키고 또 우리 수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수명을 높게 약화시키고 식신이 많으면 대체로 여자 팔자는 식신이 너무 많으면 자식을 잉태하는 논리, 자식을 잉태는 잘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논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주책의 편에 호텔 상수에 이렇게 애들 떨어졌다고 해도 자주 떨어지게 돼요. 식신이 많거나 상관이 많을 때 여자 팔자에서는 식신 상관이 많으면 삼합의 성분에 따라서 나부 자식을 키우게 된다는 논리. 그 다음에 또 나부 자식 키우는 직업적으로 삼으면 필요의 우한 목적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부 자식을 키우는 게 어디에 우한 목적입니다. 상관이 많은 경우도 식신이 많은 경우하고 그 대가 비슷한데 상관은 좀 더 뭡니까? 관을 손상한다는 이미지에서 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주색 가무를 좋아한다. 주색 가무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시인이 시가 많고 밝은 논리가 별로 없다. 상관이라는 법을 또 빼는 것이니까 항상 야당의 주티를 가지고 살아가고 여자 팔자는 상관이 많은 경우에는 남자를 믿어내게 되는 믿음 그리고 남자 의미는 멀리 하죠. 그래서 전조를 지키는 게 결국은 이 상관이 많은 사주를 이제 봤을 때 상관이 식상이 많다. 여자 팔자에 식상이 많은 것은 혼자 어지러운 인생이죠. 식상이 너무 많으면 보면 일색 똑같은 색깔을 지니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갑에 갑하는 이런 식으로 일색을 지니고 있어서 그 색깔이